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볼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종목 이야기하면 보통 딱 이렇게 끝내죠. 현대차그룹 물류회사잖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석이 멈추면 현대글로비스를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이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세 가지 얼굴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대차그룹 물류회사. 두 번째, 자동차선으로 돈 버는 해운회사. 세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옵션을 얹은 로봇 연결주. 이 세 개가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주가가 가끔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로봇 뉴스 하나에 더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기대가 너무 앞섰다는 이유로 급하게 밀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 주가가 로봇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관련 기대가 식는 과정에서 크게 흔들린 구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대글로비스 좋다, 나쁘다 이런 단순 결론이 아니라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도 있고 왜 또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지 그 구조 자체를 뜯어보는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보시되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일부 현대글로비스를 그냥 물류회사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갈게요. 현대글로비스를 모르는 분들은 물류회사면 택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글로비스의 구조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크게 보면 국내외 물류, CKD 같은 유통, 그리고 자동차 해상 운송 이 세 축이 돌아갑니다. 업로드된 보고서도 이 3축 구조를 핵심 프레임으로 잡고 있고 2024년 매출 믹스는 물류 34.90%, 유통 47.07%, 해운 18.03%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매출 비중만 보면 유통 비중이 제일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익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2025년 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물류 약 7,534억 원, 해운 약 7,451억 원, 유통 약 5,745억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해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도 실제 돈 버는 힘은 해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해운 부문 영업이익률을 약 13.8% 수준으로 추정했고 물류와 유통보다 높게 제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주식시장은 매출이 큰 회사보다 이익이 어디서 레벨업 되느냐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볼 때는 그냥 물류회사라고 부르면 반만 맞는 거고 정확히는 자동차 해운 쪽에서 이익 체질이 확 달라진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2부 숫자로 보면 2025년은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레벨업이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5년 실적으로 매출 29조 5,660억 원, 영업이익 2조 730억 원, 순이익 1조 7,350억 원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자료 기준으로 2026년 가이던스는 매출 31조 원 이상, 영업이익 2.1조 원 이상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2025 수치는 회사 발표 시점에 외부 감사 최종 검토 전 자료라는 단서가 함께 붙었습니다. 이 숫자를 그냥 실적 괜찮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2조 원 돌파는 상징성이 꽤 커요. 그전까지 현대글로비스는 꾸준히 돈은 잘 버는 회사였지만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달라요. 단순 안정주가 아니라 해운 덕분에 이익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회사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좋아하는 건 과거 숫자보다 앞 숫자입니다. 2026년 회사 가이던스가 매출 31조 원 이상, 영업이익 2.1조 원 이상이라는 건 회사 스스로도 이 정도 이익 체력은 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작년 반짝이 아니라 적어도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반론도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하한일 뿐이고 실제로 찍을지는 모른다. 맞죠? 그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볼 때는 실적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유지될 구조가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 구조의 핵심이 바로 PCTC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3부 현대글로비스의 진짜 엔진 자동차선.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제일 중요한 파트 갑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왜 돈을 잘 벌기 시작했느냐? 핵심은 자동차선입니다. 자동차선, 영어로 PCTC. 쉽게 말해 자동차만 잔뜩 싣고 다니는 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배가 아닙니다.
차를 한두 대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수천 대 단위로 움직이고 특히 글로벌 완성차 수출이 늘거나 운임이 강하면 수익성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가 강조한 포인트도 같습니다. 2025년에는 해운 부문이 매출 비중 대비 높은 이익 기여를 보였고 회사는 2026년 이후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 용선 24척과 사선 6척을 2028년까지 순차 도입하는 계획 그리고 2026년 5월부터 줄만 대척제급 초대형 자동차선 도입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배가 크고 효율이 좋아지면 같은 항로를 돌더라도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같은 손님을 태워도 낡은 15인승 봉고로 가는 것과 새 연비 좋은 대형 버스로 가는 건 남는 돈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2026년에 들어오는 신조선 6척이 기존 소형선 9척 분량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컨퍼런스 콜 내용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선 사업은 단순히 배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선은 그냥 차 많이 팔리면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미국 쪽 생산과 수출 흐름, 완성차 믹스 변화, 친환경 선박 효율, 운임과 원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즉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판매량의 그림자를 따라가면서도 그 안에서 해운 마진이라는 별도의 알파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단순히 현대차 잘 되면 조금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차보다 해운 레버리지 덕분에 더 눈에 띄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4부. 그런데 왜 주가는 실적만으로 안 움직이냐?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현대글로비스가 재미있어집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 회사가 실적주로만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말 기준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를 관계기업 투자로 인식하면서 장부 금액 약 1,720억 원 수준으로 적었고 장부가와 시장 기대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옵션 가치로 설명합니다. 또 2024년 추가 취득 대금 지급 사실도 반영돼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옵션이 왜 다시 불붙었냐?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개되고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상장 가는 거 아니냐, 이 가치가 그룹주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확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와 아시아경제는 CES 2026 이후 현대차 그룹주가 강하게 반응했고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가장 크게 거론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1월 기사에서 현대글로비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1.3%로 설명했고 아시아경제 영문 기사도 현대글로비스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즉 현대글로비스는 그냥 물류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 눈에는 로봇 가치가 들어올 수도 있는 회사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는 아직 확정 공시가 아닙니다. 서울경제와 코리아헤럴드는 미국 IPO 검토 및 가치 재평가 기대를 전했지만 현대차그룹은 공식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수준이거나 정해진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병행됐습니다. 보고서도 BD IPO를 확정이 아닌 옵션으로만 반영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좋게 말하면 대박 카드가 있는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상상력이 먼저 달리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가끔 실적보다 로봇 뉴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실적주에 꿈이 붙는다는 것, 단점은 꿈값이 너무 먼저 반영되면 되돌림도 세다는 것. 실제로 업로드 보고서는 최근 20거래일 평균 거래량을 약 34만 6천 주로 계산했고 짧은 표본이지만 변동성이 크며 대량 거래일의 급등락이 동반되는 패턴을 언급합니다. 5부.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주인가 테마주인가? 제 대답은 이겁니다. 둘 다입니다. 정확히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인데 그 위에 테마가 얹혀있는 구조. 이런 종목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실적 좋다, 해운 좋다, 배당 있다, 재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가고 한번 꺾이면 로봇은 아직 확정 아니지 않냐 기대가 했네.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종목을 밸류 모멘텀 복합체로 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딱 그래요. 기본 펀더멘털만 보면
엄청 허황된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 말 기준 자산 18.587조 원, 부채 8.199조 원, 부채 비율 78.9%, 순차입금 비율 마이너스 27.0%로 정리돼 있어 레버리지가 강한 구조는 아니라는 게 업로드 보고서의 판단입니다. 또 배당도 2026년 2월 13일 공시된 정기주총 소집 공고에서 제25기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함께 진행되며 업로드 보고서는 1주당 현금 배당 5,800원을 핵심 투자 포인트 중 하나로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적어도 적자 테마주처럼 허공을 치는 종목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시장 기대치가 실적보다 더 빨리 달릴 때입니다. 그때는 좋은 회사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6부. 대체 뭐가 리스크냐? 진짜 리스크는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여기서 좋은 말만 하는 방송 되면 재미없죠. 이제 냉정하게 리스크를 봅시다. 첫 번째, EU ETS 같은 해운 규제 비용입니다. 유럽연합은 해운을 EU ETS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업로드 보고서는 2025년, 2024년 배출량의 40%, 2026년, 2025년 배출량의 70%, 2027년부터 100%를 배출권으로 상쇄해야 하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현대글로비스도 관련 충당 부채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전제로 공시했다는 점을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배를 운항하면 앞으로는 탄소 비용을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비용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예요. 전가가 잘 되면 괜찮고 전가가 안 되면 해운 마진이 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류 업황 자체의 둔화입니다. 업로드 보고서는 상하이 컨테이너운임 지수 SCFI 약세와 회사가 2026년 가이던스 고려사항으로 컨테이너 물류 시황 약세 지속을 명시한 점을 리스크로 짚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선은 좋을 수 있어도 일반 물류 시황이 계속 약하면 회사 전체 밸류업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대차 기아 의존 구조입니다. 이건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현대차 그룹 물량이 있다는 건 안정성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룹 업황에 종속되는 부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업로드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상 주요 매출처로 현대차 기아를 지목하면서 관련 매출 구조를 리스크 요인으로 적었습니다. 네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대감의 변동성입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IPO 기대가 커질수록 주가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밀리거나 시장 금리가 높거나 미국 IPO 시장이 안 좋거나 상장 구조가 기대보다 별로면 그동안 붙었던 프리미엄이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코리아 헤럴드는 당초 인수 당시 약속된 상장 시한이 지나갔고 이후에도 밸류와 손실 구조 때문에 시기가 밀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로이터도 2월 보도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 교체가 상업화 가속 기대와 연결돼 해석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BD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아직은 확정 가치가 아니라 기대 가치입니다. 7부. 그럼 이 종목의 진짜 체크포인트는 뭔가? 현대글로비스를 계속 추적하려면 뉴스를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딱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분기 실적에서 해운 마진이 유지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차선 이익이 살아있으면 현대글로비스의 본업 스토리는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초대형 PCTC 도입이 실제로 효율 개선으로 연결되는가? 배 들어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가동률, 원가 절감, 수익성 개선으로 숫자에 찍혀야 돼요. 업로드 보고서는 2026년 5월부터 1만 대적재급 초대형 자동차선 도입이 예정돼 있다고 적습니다. 세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또는 상업화 진전 뉴스가 실제로 나오는가? 그냥 가능성 있다 수준 말고 구체적인 일정, 증자, 생산 계획, 상장 구조 이런 게 나와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CES 2026 공개 IPO 검토 보도 CEO 교체에 따른 상업화 기대가 있었지만 확정 공시는 아닙니다. 네 번째, 배당과 주주환원 흐름이 이어지는가? 현대글로비스는 완전한 저PBR 폭발형 종목이라기보다 꾸준한 현금 창출력과 배당이 방어선을 만들어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당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흐름은 꽤 중요합니다. 올해 배당 관련 공시는 2월 정기주총 소집 공고에서 확인됩니다. 8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그래서 입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많이 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문 제일 재밌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당장 아무 이유 없이 2배 가는 종목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성격이 강하고
실적해온 지 배구조 로봇 기대가 같이 얽힌 종목이라 작전주처럼 날아다니는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럼 재미없는 종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실적 상향 로봇가치 재평가 그룹 스토리 이 세 개가 겹치면 한번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거론되는 회사라 시장이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그냥 물류주 밸류에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현대글로비스는 대박 테마주처럼 보면 실망할 수 있고 그냥 보링한 물류주라고 보면 놓칠 수 있는 종목입니다. 9부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본질은 세 줄입니다. 첫째, 2025년에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기며 본업 체력이 한 단계 올라왔다. 둘째, 그 중심에는 자동차선 즉 PCTC 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초대형 선박 도입 같은 구조 변화가 있다. 셋째,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옵션이 붙으면서 주가가 단순 물류주 프레임을 넘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그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 옵션이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실적만 보고 사는 종목도 아니고 로봇 기대감만 보고 덤비는 종목도 아닙니다. 실적이 바닥을 받치고 로봇이 천장을 열 수 있는 구조.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규제, 업황, 기대 가열이 주가를 흔드는 겁니다.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은 해운으로 숫자가 찍히고 비디로 프리미엄이 열린다. 이렇게 볼 것이고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이미 꿈값이 너무 먼저 붙는 구간은 위험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현대글로비스, 그냥 물류주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게 붙어 있고 그렇다고 로봇주라고 부르기엔 실적이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데 그래서 또 더 재밌는 종목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보는 현대글로비스의 핵심 한 줄, 해운, 배당, 로봇, 지배구조 어디에 베팅하는지 남겨주시면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